이어서는 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차 전지 이야기고요.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뵈어요. 네. 저희 매일경제TV 출연은 세 번째. 맞으시죠? 아, 저희 마켓 인싸죠. 세 번째 출연해 주시는 거고 또 오늘 박순혁 작가님만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화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거짓과 진실입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준비하면서. 2차 전지하면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진짠지, 어떤 거 좀 걸러들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산업 뉴스라기보다도 정말 궁금한 부분. 이런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하반기 중에 2차 전지가 좀 대거 무너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배경, 이런 이야기 하신 이유 뭐였어요? 그건 특별한 건 아니고 그때 네. 아마 그 김 작가 TV에 제가 나가서 이제 얘기할 때 그때가 그 에코프로가 이제 쇼스퀴즈가 나와갖고 금요일부터 해서 금, 월, 화, 수요일까지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급등했다가 네.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급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했었을 때는 화요일 날 오전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너무 좀 급등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어갖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이제 급하게 쫓아서 사면 항상 이제 최악의 마련이니까 보통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렇죠. 예, 비싸게 사셨다며요. 저요? 맞아요. 저희가 앞서 사담을 잠시 나눴는데 제가 바로 그 시점에 매매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고백을 좀 해봤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고점에서 산 사람이 사실은 저 말고도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잘 몰라요. 예, 여기가 예. 저점인지 고점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고점에 사셨으면 이제 좀 떨어지셨을 때 물 타야 될 것 같고요. 예, 물 타서 3년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3년. 예,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만 사지 말고 네. 제가 8개를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최소 5개 이상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사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사서 갖고 가면 3년만 들고 가면 마이너스 나기가 어려울 거다. 언제 사도 153만 9천 원에 사도 마이너스 나시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이제 그 성장 산업이 네. 이제 크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하게 성장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해요. 주가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고평가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되게 많은데 그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물릴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럼 2차 전지 최근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변동성이 있었던 그날도 참 문제였다 싶기도 한데 한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오르면 10%, 떨어져도 10%, 이 정도면은 뭐 적당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번 주가 움직이면은 변동폭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커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예, 그거는 제가 최근 급등락 장세 원인해서 이제 총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숏스퀴즈입니다. 이게 항상 롱숏의 이제 그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숏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숏 관련돼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불법 공매도하고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미수거래하면 3일 안에 이제 갚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치고 3일 안에 갚으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 시스템상에서는 이제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좀 일종의 불법성의 이제 공매도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저거 보시면 이틀 빠지고 3일째부터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저 3일째 플러스 된 이유가 첫날 팔았던 게 3일 결제일에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했던 만큼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3일째 오르고 그다음에 이틀째 또 떨어진 거. 그거는 이제 4일째 되는 날 또 오르니까 저런 패턴이 7월 26일 날 그때 이제 수요일 날 방금 이제 앵커님이 비싸게 사신 그날. 이거 너무 이제 화면에 강하게 바뀔 것 같은데 예, 그날에도 그런 똑같은 흐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급을 2차 전지에서 빼서 초전도체로 이제
그 옮기려는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매도가 같이 있었고 그때도 똑같이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이틀 빠지고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반등하는 그 반등이 이제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2차 전지하면은 이것도 관심이 많아요. MSCI 편입 여부에 대해서요. 예. 요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최대 1조 7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와서 2차 전지 섹터 자체에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네. 예.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가장 최근 사례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MSCI 편입 발표된 날이 5월 12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편입돼서 그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 거는 5월 31일입니다. 5월 말이니까. 그 노란색 쳐놓은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5월 10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노란색이 5월 31일인데 보시듯이 5월 초부터 5월 전반적으로 쭉 이제 오른 상황에서 5월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있어갖고 최고점이 이제 24만 2,500원. 네. MSCI 발표한 날이 17만 1,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42% 정도,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상승 랠리가 있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보시듯이 다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SCI 편입이라는 거는 일종의 수급 논리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 위에는 보통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최근에 이제 이게 4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건데 최근 3년 MSCI 편입 종목이 주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제 평균 60%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발표 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발표 전 3개월, 발표 후 3개월에서 총 6개월을 봤을 때 대략 한 60% 정도 올랐다는 거고 저렇게 오르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보통 좀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에코프로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 내일이 발표일 거잖아요. 내일 이후에 아마 좀 올라가는 쪽으로 1조 7천억이면은 되게 금액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너무 넉넉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계기로 많이 올랐을 때 조금씩 좀 팔아갖고 좀 현금을 확보하는 좀 계기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계신 개인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연말 안에 10억 밑으로 줄여야 돼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대주주 과세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려면 12월 말까지는 10억 밑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뭐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좀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전에 팔고 네. 1월 달에 사야죠. 1월 달에 사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 일단 이제 10월, 11월, 12월에는 좀 팔아놨다가 1월 달에 그 수량을 다시 사러 들어올 테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은 똑같이 이제 한 가을 정도에는 좀 물량을 줄였다가 1월 달에는 이제 다시 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역시 이런 팁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기회들을 잘 좀 잡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실적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펀더멘털 잘 보자라고 할 때 실적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LNF가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LNF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LNF를 8대 종목에 뺀 이유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예. 그게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LNF도 그렇고 이제 비슷하게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현업에서는 이제 테슬라는 조금 좀 같이 거래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조금 뭐랄까 계약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 테슬라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파트너를 이제 동반 성장하는 이런 좀 형태로 여기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되게 유리한 상태에서 좀 갑질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저희 쪽에 현업 쪽에서 봐서는 그게 이제 이 매력이 그러니까 장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단점으로 접근해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는 테슬라한테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제 기술력 최고 회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갖고 그 얘기 자체는 되게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LNF는 조금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거고, 실제로 지금 이제 2, 4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분기이익이 30억 났다는 네. 거잖아요, LNF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광물 가격이 좀 떨어져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실적은 조금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30억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에코프로만 해도 뭐 거의 한 1,000억 네.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6%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저기 LNF만 30억밖에 안 나온 거는, 그거는 이제 테슬라하고의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불리한 그런 조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파나소닉 10년 주가인데, 파나소닉 10년 주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자료화면 참고해 볼 예, 텐데요. 파나소닉 10년 주가인데 보시듯이 안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2010년도부터 저게 이제 테슬라하고 그 파트너였거든요. 파나소닉이. 테슬라가 저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뭐 수십 배, 수백 배 주가가 올랐는데, 네. 그 파트너였던 파나소닉은 주가 하나도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테슬라는 자기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그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네. 처음 찾아갔던 건 LG 화학이에요. 근데 LG 화학이 이제 그 테슬라가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런 형태로 이제 당장 테슬라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볼륨은 커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이거는 좀 뭐랄까 좀 좋지 않겠다 네. 생각해서 이제 테슬라의 손을 뿌리쳤고, 테슬라가 파나소닉하고 사실은 연합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LG 화학보다도 오히려 파나소닉이 더 큰 배터리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위상이 확 떨어진 게 네. 결국은 테슬라하고의 그 이제 부당한 거래 관계, 테슬라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LG 화학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10년 동안 이제 한 4~5배 정도는 그렇죠.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아하, LNF도 약간 연관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은 이제 그런 부분. 거래 관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한테 일방적으로 좀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좋은 포인트를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양극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 분야 중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양극재십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제 그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광물이다라고 광물, 말씀드렸어요. 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그 이후에 진짜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지금 상황은 광물, 양극재, 그다음에 셀까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광물, 양극재, 셀까지. 예, 다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이유가 네. 상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IRA 법안 이제 통과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이제 좀 그 미세한 부분에 네. 있어갖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셀사들이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제 한 요인이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는 다 이제 수정이 다 끝나갔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될 거거든요.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그거는 일단 셀한테 좋은 거고요. 셀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그 밑에 따라가는 양극재도 좋을 거고. 네.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장비도 지금은 되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장비주, 예, 오. 발주가 나갈 거거든요. 네. 이제 추가 공장 생산 관련된 발주가 곧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도 되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배터리 아저씨 8종목만 올랐고, 네. 나머지 2차 전지 주식들은 사실 되게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소재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재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타 소재들, 양극재를 제외한 기타 소재들, 뭐 동박이라든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알아서 잘 투자해서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투자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정보들을 제가 얻고 있잖아요. 예, 예. 요거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2차 전지 정말 고평가입니까? 고평가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밸류에이션 전문가입니다, 사실. 네. 2차 전지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제가 자신 있게 2차 전지 8개 종목을 3년 갖고 가시면 잘하면 10배도 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는 네. 그게 제가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이거는 3년 뒤에 10배 올라갈 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였고,
재기가 맞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산업하고 이제 기타 나머지 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거하고 쭉 비교해 보면 2차 전지 산업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고평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그다음에 AI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하반기는 제가 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반면에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그 중에서는 좀 군계 일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좀 알려주세요. 예. 하반기도 괜찮고요. 단기, 중장기 관점에서요. 저희 앞서 이야기했는데 그 신광선 매니저가 앞서서 예. 종목 오늘 소개했잖아요. 그 종목을 최근에 편입을 하셨대요. 예, 예. 한 2억치 샀습니다. 그 아까 미래에셋 그 FN의 소부장 그거 한 2억치 제가 사서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빠떼아시 8종목에 되게 좀 이제 충실한 이제 사실 ETF여 갖고 예. 그래서 종목을 좀 고르기 네. 좀 까다로우시면 그냥 고 ETF 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단기 중기는 잘 모르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빠떼아시 8종목 중에서 5개 예쁜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이름 예쁜 걸로 이름 예쁜 걸로 8개 모두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해서 하면 그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네. 뭐 고르기 좀 까다로우시면 그러면 미래에셋 아까 말씀하신 그 2차전지 소재 FN 네. 그 ETF 사서 갖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100일 갖고 하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코멘트가 100일 예, 묶여두자. 100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뭐 3년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각자 알아서 찾으십시오. 그 배경은요? 예, 공짜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농담이고 단기는 제가 뭐 별로 잘 못 맞추는 편이어서 네, 예. 자신 있는 쪽에서 답변 주셨어요. 8개 종목 중에서 모두 다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이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에 좀 맡긴다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